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함께하는 슬기로운 에코생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해요. 탄소 중립.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주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모여서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오고 그 지역사회 발전이 더 큰 행동으로 모여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사랑과 노력으로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하나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강의를 진행하면서요. 중간중간에 제가 문제를 5개 정도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문제의 번호와 정답을 함께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명 페트병 10개를 깨끗하게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는 이런 두 가지의 수행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과 그리고 어떻게 실천 사항으로 이루어졌는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3년 전에 우리 코로나 상황 혹시 기억이 되십니까?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도시 전체가 마치 유령도시처럼 이렇게 마비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스크가 없는 생활은 정말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는 더 이상 기침하는 사람들을 피하거나 혹은 또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지도 않지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는 남아있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코로나에 어느 정도 적응했고 그리고 일상을 공유하는 단계로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이제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 기후위기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탄소 중립은 왜 필요한 것인지, 탄소 중립을 실천을 위한 우리 행동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혹시 염려되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일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혹은 또 연령에 따라서 그 고민의 정도는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년에 대한, 건강에 대한, 혹은 또 직업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학업 성적에 관한 이런 다양한 고민들과 걱정거리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듯 다양한 고민과 염려를 안고 있는 것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내가 미래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게 혹은 또 여유롭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염려일 겁니다. 2021년도 영국의 베스 대학교 연구팀이요. 전 세계 10개국 청년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기후이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다라는 반응이 무려 7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슬프고 불안하다는 대답도 나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연히 걱정하고 염려만 된다고 그런 일들이 해결이 될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행동으로 우리의 현재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통해서요,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찼던 호수 한복판은 너른 들판이 됐습니다. 흙은 갈라져 나가고 풀은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지난 1984년 댐 건설로 수몰됐던 마을은 다시 드러났습니다. 40년 가까이 물속에 있던 실개천 다리는 이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물이 찼을 때는 수심 5m 이상 되는 곳인데요.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이렇게 풀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화순 적벽엔 가로줄이 선명합니다. 물과 무태 경계였던 자국입니다. 지난 2019년 물이 많아 방류를 고려했던 동복호는 2년 만에 담수 80%가 사라졌습니다. 씨 뿌릴 시기는 다가오고 물 부족은 이제 주민 생존을 위협합니다. 산으로 올라갔더니 멀리 숲은 한겨울 눈 내린 것처럼 허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무엔 잎이 없습니다. 해발 1600m 이상에서 자라는 토종 구상나무. 물이 부족해지면서 말라 죽고 비틀어져 재를 뒤집어 쓴 모습입니다. 멸종 위기입니다. 수분 스트레스라든지 기온 상승과 같은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고사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해수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걸으라고 만든 탐방로는 바다 밑에 있는 시간이 더 깁니다. 지난해 종일 관람이 가능한 날은 34일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은 연평균 2.97mm 높아졌습니다. 세계 평균 1.7mm보다 2배 정도입니다. 흑산도는 10여 년 전부터 항구가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약주를 드시고 배를 가다가 바다인지 육지인지 바다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막 걸어가 버려요. 기후변화가 되면 가뭄이나 폭우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주기 자체도 조금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인간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현재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런 일이 당장 내가 겪지 않았다고 해서 나하고는 과연 무관한 일일까요?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월과 일은 과연 무엇과 연관된 날들일까요? 좀 너무 막연한 질문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힌트를 제가 하나 드릴 수 있는 날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4월 5일은 무슨 날입니까? 맞습니다. 식목일이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힌트를 드려 볼게요. 자, 9월 6일은 과연 무슨 날일까요? 자, 9자를 거꾸로 하면 6이 됩니다. 6을 거꾸로 하면 9가 되죠. 맞습니다. 자원순환의 날. 자, 그렇다면 4월 5일 식목일과 9월 6일 자원순환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환경기념일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점차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라든가 환경 요인들이 우리 곁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안전과 그리고 인식을 높이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환경 기념일이 생길 것 같고요. 우리가 환경 기념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그날만이라도 최소한 그날의 주제에 맞는 일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전 방안을 할 수는 없을까라고 깊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환경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자, 환경하면 일단 푸른 숲과 나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맑은 공기, 이런 자연적인 걸 떠올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환경하면 우리의 도시의 소음이라든가 도시의 빛, 혹은 또 우리가 생활해내는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 이런 것들에 관해서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사실은 사람을 둘러싼 환경과 생물을 둘러싼 환경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람을 비롯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의 주위를 둘러싸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걸 우리가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요, 과거에는요, 사람이나 동식물의 생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기후적 조건, 아니면 자연적인 조건 등, 그래서 개인이 선택을 하거나 실천하면 좋은 친환경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 생활하기 위해 만든 물리적 조건 등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고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필환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의 환경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경 수요 및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환경 문제로 국민들은 쓰레기의 증가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은 자연 자원의 고갈, 그 다음은 미세먼지나 황사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가 2024년도고요. 불과 몇 개월 전이 2023년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날씨, 한여름의 날씨, 기온, 강수량은 어땠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2023년도는 평소보다 덥고 비가 많이 내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온도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나마 우리가 견딜 수가 있었던 건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라고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그 직전까지 갔을 때 비가 내려줬고, 또 그리고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라고 해서 그 견디기가 어려워라고 하는 직전까지 갔을 때 또 적당하게 비가 내려줬고,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렸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우리나라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실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장 먼저 느끼고 있는 분야가 사실은 우리 먹거리 분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가 맛있는 사과하면 경북 지역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사과 재배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농작물도 지금 현재 남쪽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재배지의 온도가 점점 우리나라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재배되기가 어렵다라는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장 올여름에 벚꽃 지도도 여러분들 낀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인천의 벚꽃 개화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봄꽃의 개화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이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지구 기온 상승 추세하고 일치하고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연평균 기온이 증가하고 더위와 고온 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맞습니다. 폭염입니다. 폭염은
굉장히 온도가 더워서 우리가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열 질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점점 더위가 어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안전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강수량 분포 빈도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지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기상 변화로 인한 장마 전선의 북상과 태풍, 또 장마, 폭우 등으로 극심한 기상 변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폭우입니다. 폭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면적의 지역에서 내리는 많은 양의 비의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폭우로 인해서 도시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발생되기도 하고, 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해수면 상승 온도가 그 상승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해안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해안 침식이나 침수 등의 문제가, 이것 또한 우리와 또 밀접한 기후변화 현상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지요. 해수면 상승은 말 그대로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화석연료의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물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얼음과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걸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상 가운데 또 많이 빈번하고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화재이죠. 2022년도 여러분들 강원도, 삼척, 또 영월, 경북 울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불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산불은 악마의 빛에서 화마라고 불리기까지도 했어요. 바로 그 산불이 우리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악영향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나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산에 가면 숲속의 공기가 어때요?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아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나무들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마시고요. 신선함을 주는 산소를 내뿜는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이 산불로 인해서 재가 돼 버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맑은 공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자원들을 낭비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숲은 가장 좋은 천연의 생산 공장이고요. 그리고 나무 자원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숲은 목재를 비롯한 임산물의 보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송이버섯이라든가 표고버섯 등 임산물 중에서도 그 비중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숲에 또 산에 불이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상 가운데 또 우리가 빈번하게 겪고 있는 내용이 바로 가뭄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강우량이 점점 이렇게 부족하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아한 게 폭우로 인해서 어느 도시는 또 마비가 오고 어느 도시는 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그곳에 재배하는 식량이라든가 또 채소라든가 이런 곡류를 재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죠. 이게 바로 기후변화의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식량 문제라고 하는 큰 문제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해안에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로 인한 오염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해양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많은 플라스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의 해양 플라스틱은 육상의 생활 쓰레기나 산업 폐기물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이나 매립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이 강이나 하수관으로 유입된 뒤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집중호우, 폭우, 또 홍수 때는 하천이나 강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가 발생을 하고요. 해변에 출입하는 관광객이나 연안에 사는 주민들의 쓰레기 방치 또는 무단 투기로 인해서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어업이나 낚시 활동 등 행위로 인해서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해양에 사는 생물들에게는 플라스틱이 먹이사슬로 또 미세 플라스틱 등으로 건강에 위험을 끼치고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수소 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해양 산성화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서 바다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 또한 점점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에서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약 4분의 1이 바다에서 녹아서 탄산을 생성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해양계, 다양한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내는 재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뭐 홍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폭염이 사망자 1위의 가장 무서운 재난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폭염이에요. 자, 2018년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 어땠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폭염으로 인해서요, 온열 질환자가 무려 48분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신 분들의 수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는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태풍이라든가 호우로 발생한 평균 인명 피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염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조금 지루한 시간이실 것 같아서요. 제가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귀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정답이 생각이 나시나요? 앞서서 우리가 알아봤던 내용입니다. 혹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초성 퀴즈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 땡땡땡땡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쉽죠, 여러분? 네, 많이들 올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던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위기가 발생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와 산림벌채입니다. 자, 지구온난화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기체들이 사실은 대기권 밖으로 방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마치 지구를 유리막처럼 형성하고 있어서 그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 안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비닐하우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밖으로 뚫고 나오지 못하는 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온실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산림벌채는요, 우리가 나무하고 연관이 된 내용인데요. 그 숲은 지구의 허파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와 수증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해서 우리에게 맑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또한 나무는요, 토양을 촉촉하게 하고 도심에서는 그늘을 제공해 줘요. 그런데 숲이 이렇게 점점 사라지고 있고 우리가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또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 다양한 건축물들을 세우기 위해서 산림을 결국 훼손해 버리면 결국은 그 지역의 온도는 점점 더 올라가게 되고 우리의 맑은 공기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지구 문제의 하나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에요. 산업화가 발달해 가면서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고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감싸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 자, 이거를 아까 제가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라든가 그리고 산림을 훼손하는 일 그리고 수많은 온실가스 배출은 말 그대로 지구가 더워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 자,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표현이요. 사실은 온화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온난화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그렇게 가깝게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바로 지구 가열화입니다. 단순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홍수나 태풍,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발생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지구 가열화라는 것입니다. 자, 지구는 여러분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 1850년도부터요. 2022년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빨간 막대를 주의 깊게 보시고요. 우리 1950년대 이후부터 한번 보세요. 굉장히 급가속으로 빠르게 상승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점점 더 더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가열화에도 불구하고 북극의 한파는 왜 여전히 발생이 되고 있을까요? 지구 가열화가 심화되면서 상승하는 지구, 북극의 온도와 상반되게 최근 동아시아나 북미 등 중위도 지역에서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극 한파가 몇 차례 오고 가고 한 적도 있었는데요. 북극의 가열화가 사실 겨울철 중위도 지역 한파로 이어지는 이 현상을 우리가 따뜻한 북극, 추운 대륙 현상이라는 용어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극이 따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극의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제트기류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북극 한파를 안겨다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요. 노란색 안으로 모두 바다 얼음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분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22년도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노란 선 안에 다 쌓이지를 못하고요. 점점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로 기후위기가 오고 있고 북극의 한파가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가열화의 원인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실가스는요,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고 다양한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요, 적당한 온실가스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가 과도해져서 지구가 따뜻한 것이 아니라 뜨거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실가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불항이라든가 과불화탄소, 또 수소불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테인, 이산화탄소 등을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온실기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지구의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적외선이라든가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반사해서요.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특정 기체를 말하는데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된 기체가 모두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실가스는 더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6가지 온실가스가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온실가스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이산화탄소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석유라든가 석탄 이런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가축의 사료라든가 배설물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서도 메테인이라고 하는 가스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탄이라든가 폐기물 소가 화학 비료에서도 아산화질소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에어컨 냉매에 스프레이 제품 분사제 등에서도 수소불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세정제에서는 과불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전기 제품 및 변압기 등 절연체에서도 육불항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표를 보시면은요, 188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의 발생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평균 기온이고요. 회색 선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온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점점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결국은 온실가스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온실가스가 높게 발생이 될수록 이산화탄소의 발생량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배출이 되고 있을까요? 자, 21년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나타낸 표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약 3분의 1은 전기를 만들면서 배출되고 있어요.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죠. 그런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바로 대부분이 석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량의 약 3분의 1을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화석연료를 태우고 만들고 연소하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를 막는 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재생에너지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태양열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력,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들은요, 화석연료하고는 다르게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우리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 에너지의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시죠? 자, 두 번째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에너지의 중요성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8월 22일은 무슨 날일까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달과 일에 대한 소개, 환경과 관련된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할 때 이 8월 22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작년도 8월 20일 여름에 이 행동을 하신 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무슨 날일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1번 지구의 날, 2번 에너지의 날, 3번 화석연료의 날, 4번 지구 온난화의 날. 과연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8월 22일은 무슨 날일까요? 자, 아시는 분 정답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 이렇게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이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후위기에는 적응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온실가스는 감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최대한 느리게 오고 우리의 대응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적응과 그리고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흡수할 수 있는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적응과 완화를 적절하게 하면서 우리가 향후 예상되는 기후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자, 기후위기 탈출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탄소 배출 줄이기. 자, 우리가 탄소 배출 줄이기를 간단하게 네 자로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오늘 하고 있는 주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수년 사이 지구촌에서는요, 각종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속속 탄소 중립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고요.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할 수 있는, 그래서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이 되자라는 거죠. 배출을 해서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면 이 배출한 탄소를 줄이거나 아니면 흡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마이너스가 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출하는 것을 마이너스가 되기 위한 행동으로는요, 바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흡수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하기도 있죠. 결국 우리의 탄소 중립이라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탄소를 만들고 탄소를 이용하지만 최대한 이용하는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균형을 이뤄낸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연소라든가 수송 등 우리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을 0에 가깝게 감소시키고요. 배출량을 감소해서 숲을 복원하고 그리고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해 보자. 이게 바로 탄소 중립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탄소 중립이어야 할까요? 탄소 중립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억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인데요.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1990년대 중반부터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칸쿤 합의에서요, 2도씨 억제 목표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었고요.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 협정에서는요.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5도씨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바로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탄소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이 탄소는 과연 우리가 앞서 알아본 온실 기체에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탄소를 우리가 원소교로 C라고 적고 있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CO2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탄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구성 물질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필의 흑연에도 탄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석탄에도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이 온실 기체는 과연 언제 만들어질까요? 이산화탄소는 석탄과 석유, 가스 같은 화석 에너지, 화석 연료를 가지고 에너지로 사용이 되면서 산업체에서 사용이 될 때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동수단의 연료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만들면서 제작부터 사용하고 폐기하는 단계까지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이의 원료인 펄프를 만들기 위해서 벌목에서부터 종이를 만드는 과정까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때에도 수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한 농산물에 의한 탄소 배출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과일이나 여러 가지 곡류,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들이 우리에게 오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이산화탄소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소 발자국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탄소 발자국은요, 개인이나 기업 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활동을 통해서 대기로 방출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발생이 되는 탄소량을 우리가 탄소 발자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라든가 전기나 그리고 물품, 사용하는 용품들이 모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댁에서 나오기 직전까지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탄소 발자국을 만들었는지 잠깐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을 가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 화장실은 대부분 북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전기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고 그다음에 수돗물을 사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잠을 좀 깨기 위해서 냉장고를 열어서 시원한 물을 드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정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전기로 된 인덕션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다음에 빵을 토스터기나 전자레인지에 구워서 혹은 또 냉장고에 준비되어 있는 반찬을 꺼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으면서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세제뿐만 아니라 또 많은 수도물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지금 알아본 몇 가지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많은 탄소 발자국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발생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기후 환경 네트워크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이트에다가 한국 기후 환경 네트워크를 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가정에서 발생이 되는 탄소 발자국을 계산할 수 있는 이렇게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수도, 교통, 그리고 폐기물, 쓰레기의 양까지 내가 얼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탄소 발자국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 사용량을 한번 쳐보고요. 우리가 좀 알아볼까요? 우리가 월 몇 킬로와트 사용하는지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략 사용되는 전기 요금의 그 숫자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월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이 한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볼까요? 자, 월 5만 원의 전기를 사용하면 이렇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자, 가스 사용량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가스 사용은 월 한 3만 원 정도 사용한다고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리고 수도는요. 대략 이 수도량도 월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사용하는 승용차가 사용하는 연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표시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휘발유를 한번 해 보고요. 이동 거리 대략 한 500 킬로 정도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리고 폐기물 바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략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한번 기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서 사용되는 양이 발생되고 있는 탄소 발자국의 양.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제출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의 정보 이름 적고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규모, 그다음에 면적, 우리의 가구 수 적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함. 그래서 저장해 놓으시면은요. 우리가 그 결과를 통해서 생활 속의 실천 방안까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 들어가셔서요. 가정용 탄소 발자국 계산기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세 번째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버릴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측정하여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하는 용어, 우리가 과연 뭐라고 할까요? 네. 자, 제가 보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1번 탄소 발자국, 2번 온난화 지수, 3번 탄소 포인트,
4번 탄소 발자국. 과연 몇 번일까요? 자,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자, 네 번째 문제 또 바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의 주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탄소가 발생한 만큼 숲을 만들거나 신재생에너지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 네 글자죠. 아, 자, 제가 초성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땡. 자, 문제 4번의 정답은 땡땡땡땡. 자,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의 영상을 통해서 혹은 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 현상 그리고 기후 위기의 원인들 함께 좀 알아봤고요. 거기에 대한 행동 실천은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나의 선택,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나의 선택, 육식 대신 채식. 자,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아이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반찬에 고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기를 드시는 횟수를 조금 더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 끼만이라도 채식을 실천해서 건강과 지구를 지키는 행동을 함께 해보자라는 겁니다. 한 해에 20억 마리의 동물이 육식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육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전체 배출량의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축에서 나오는 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설물, 방귀로 나오는 메테인 가스는요,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많은 온실가스, 온실기체로서의 그 영향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축을 하기 위해서 키워지는 면적의 땅, 가축을 먹이는 사료가 재배되는 그 넓은 토양을 과연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겠느냐라는 거죠. 식량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보고요. 육식 대신 채식을 실천해 보는 그런 생활 실천으로 조금씩 바뀌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나의 선택. 일회용 배달 용기 대신 다회 용기. 요즘에 우리 그 다회용기를 쓰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어떤 한 배우가 용기 내 챌린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음식이나 그리고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가서 직접 배달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받아오거나 그곳에서 담아오는 그러한 실천 활동을 해보자라는 게 용기 내 챌린지였죠. 일회용 배달 용기는 대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석유를 우리가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사용하고 폐기하면서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야기시키고 더군다나 이 플라스틱은 우리가 버려졌을 때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플라스틱 일회용 배달 용기 대신 다회 용기를 사용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나의 선택. 자동차 대신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예.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가능하면 자동차를 타고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면 탄소 배출도 없고 그리고 시끄러운 도시 속 자동차 소음도 줄이고 내 건강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요. 연간 한 17 그루에서 18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움직이기 위한 모든 과정이 탄소 배출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런 교통편을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요. 바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나의 선택. 플라스틱 용기 샴푸 대신 고체 샴푸. 자, 여러분들 화면 속에 보고 계시는 이 바로 비누처럼 보이는 게 바로 샴푸입니다. 머리를 감는 샴푸예요. 우리가 보통 대부분 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샴푸라든가 헤어 제품들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용기는 사용하고 버려지면서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누로처럼 되어 있는 고체 샴푸는요, 포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나면서 비누처럼 물에서 녹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환경상, 우리 건강상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나의 선택. 과대 포장 제품 대신 리필형 제품. 자, 여러분들 포장 안에 또 포장, 그 포장 안에 또 포장. 혹시 아마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한 손바닥 크기의 물건인데 그 물건을 포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포장이 혹시 배달되어 온 적은 없으셨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과대 포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가 많다 보니까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리필형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나의 선택.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요즘은 물론 일회용 컵보다는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테이크아웃해서 받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가끔은 또 종이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테이크아웃해서 받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분리배출하고 예. 이렇게 나는 올바르게 버렸으니까 이게 과연 친환경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는요. 이 재질 성분이 각각 달라요. 어떤 거는 폴리프로필렌도 있고요. 어떤 거는 폴리스티렌도 있고요. 폴리에틸렌도 있고. 그래서 그 재질 성분이 똑같은 건 똑같은 것끼리 모아서 분리배출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각각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일회용 컵의 그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종이컵 같은 경우는요. 종이컵 내부에는 그 액체가 새지 않도록요. 폴리에틸렌이라는 얇은 비닐막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재활용하려면 이거를 녹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또한 수많은 또 비용과 또 과정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올바르게 분리배출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플라스틱 일회용 컵보다는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의 행동으로 나의 선택으로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나의 선택.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자, 비닐봉지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석유를 가지고 가공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비닐봉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연소하는 과정에 폐기되는 과정에서도 환경에 많은 영향을 좀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보는 해보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마시고 장바구니를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용기를 가지고 가서 직접 그 물건을 담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밖에도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우리의 행동, 뭐 겨울철 혹은 또 여름철, 우리가 에어컨을 켰을 때, 난방기를 켰을 때, 그리고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특히 우리가 가정에서 수많은 전기를 먹고 있는 가전제품이 전기밥솥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기밥솥이 취사될 때보다는 오히려 보온의 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면서 수많은 전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댁에서 전기밥솥을 취사용으로만 사용하시고 보온으로 사용하실 때는 짧은 시간만 사용을 하시고 바로바로 그때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은 대기 전력을 차단해서 그때그때 사용할 때마다 스위치, 플러그를 반드시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절전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은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리고 중고 제품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과소비를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 제품 여러분들 아나바다 실천 운동 많이 아시죠? 아끼고 나누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러한 요인들이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해서 자원순환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물티슈 대신에 또 개인 손수건 다니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산화탄소의 온실기체의 해를 알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지구 기후 행동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무엇이 있느냐 고민해 보고 다른 분들에게 전파하고 이런 것도 보다 필요한 우리의 노력과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마지막 행동, 최소한의 소비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과소비를 하지 않고요. 나한테 딱 필요한 것만. 그래서 제품이 생산되고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고 소비가 되고 폐기되는 전 과정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소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환경에 가능하면 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로 버려졌을 때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녹색 소비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우리의 실천 행동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중 탄소 중립 실천 행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자전거 타기, 2번 야외에서 일회용 컵 사용하기, 3번 불필요한 메일 삭제하기, 4번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 문제 5번에 해당되는 정답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탄소 중립에 관한 내용을 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구하기 위한 우리의 그리고 사회 환경을 좀 더 건강한 도시, 깨끗한 도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실천 행동과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은 미래를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치이자 또 새로운 소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나부터 더 늦기 전에 우리 함께 하도록 해요. 여러분들 꼭 함께 하실 수 있죠? 오늘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함께하는 탄소 중립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